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수가 약보합권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흐름입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지수와 글로벌 증시를 좀 비교를 오늘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우리가 매매할 때 항상 현재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시켰던 것이 우리나라 장세가 지금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나는 계속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바로 해외 증시랑 다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사실 뱅가드의 문제 자체만 갖고서 이게 큰 악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펀드가 뱅가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재와 악재가 두 개가 겹쳐버리면 이건 좀 부담스러운 거죠. 바로 그것이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지난 1월 달에 좀 해소가 많이 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껴안고 넘어온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뱅가드의 문제와 프로그램 차익 매수 잔고에 대한 부담감들이 같이 쏠리면서 결국은 이것이 악재가 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의 변수도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이게 칼날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주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된 걸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원화가 약세를 본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수출주들은 물론 긍정적인 가격을 일부 형성하겠지만 환차익을 많이 올렸던 외국인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오히려 물량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국내적인 이런 부담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주에부터 계속 지적해 드렸던 것이 이른바 외도덕 현상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러한 외도덕 현상도 현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아침에 떴다가 위에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무려 5천 개 상에 쏟아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게 제대로 된 상승을 주려면은 외국인들의 천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드렸고, 특히 둘 중에 하나만 본다면 그날이라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최소한 1,000개 이상 들어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세를 보셨을 때 항상 이런 장에서 우리가 하락할 때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려운 공식도 아니니까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달에 주가가 아쉬운 것이 앵커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월초 대비 주가가 위냐 아래냐 음봉이냐 양봉이냐인데 지금 다른 아쉽게도 월초 대비 주가가 이렇게 음봉의 영역권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아래 음봉의 영역권대에 있고 더군다나 20일 평소의 기울기를 보면 이선의 기울기가 지금 약세 현상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화요일 날도 이 이선은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의 주가의 패턴은 파파 패턴이라고 하죠. 월초 대비 주가가 음봉의 영역권대에 있고 일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곳이 있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도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 때 어제도 올라가고 그저께도 주가가 종가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때려줘야지 되지 내려갈 때 때리면 안 됩니다. 이번엔 분봉을 잠깐 하나 볼게요. 이거 우리가 자주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분봉 한번 보십시오. 분봉을 보시면요. 이게 중방 패턴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물결 차트 잠깐 좀 입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간다고 하냐면 얘가 빨간색 한번 파란색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중방이라고 그랬죠. 즉 위에서 빨간색을 한번 보여주면 상방 이게 위에 올라갔었으면 그냥 내려가지 않고 직전 저점대에서는 일단 주가가 한번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줄 때 이렇게 꺾을 때가 위험한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왜 들어주고 있냐면 얘가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파란 색깔 한 번이었고 빨간 색깔 한 번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중방 직저 매수, 중방 직고 매도, 즉 중방일 땐 직전 저점 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직전 고점 때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주가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가다가도 다시 밑으로 밀렸을 때는 절대 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분봉상 빠질 때 빠지더라도 들었다가 빠져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날은 툼엔 동참하지 마시고요. 대신 위로 들어주는 구간일 때는 위에서는 여전히 당분간은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은 당분간 흐름이니까 위로는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밑에는 중방 패턴이니까 쫓아가면서 던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승다운 상승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떤 신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게 하락이면 매도를 때릴 텐데 이게 조정이면 매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주가가 위로 들어줬을 때 이게 반전이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반등이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과 짝퉁을 구별해야 되듯이 우리도 이 장이 움직일 때 이게 어느 게 명품이고 어느 게 짝퉁이라는 거죠. 자, 명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프 가지고 보시죠. 명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위 20BC라는 게 있습니다. 자, 20BC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1선에 대해서 캔들이 몸통에 골든 크로스를 주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빨간 선이 이게 21평선이죠. 요 21평선에 대해서 이 캔들이 이렇게 몸통 골드, 다시 말해서 이동평선 이렇게 있을 때 단순 골드는 시가는 만족하지 못하고 종가가 골드를 줬을 때 이걸 우리가 단순 골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골드가 아니라 시가도 이 선 근처에 있고 종가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캔들에서 우리가 이걸 몸통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걸쳐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몸통으로 올라갔을 때 얘가 완벽한 의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얘가 올라갈 때도 얘가 왜 두드려 맞았냐면은 이건 몸통 골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기 가장 보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여기가 20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가운데서 몸통 골드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21평선이 상수로 반전돼줘야 돼요. 여기 눈으로 보실 때 대충 이렇게 일선이 상승 반전하죠. 근데 아직은 얘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일선이 상승 반전하려면 지금 들어온 주가가 여기 박스가 보시지 여기보다 높아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직은 얘가 올라갈 때는 아직은 명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일선의 기울기는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것을 세력선이다, 생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얘가 주가가 위로 들어주더라도 명품이 나오기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로 올라갈 때는 여전히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미국이 올라갈 때는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미국이 예서 나스닥 선물이다 또 S&P 선물이다 이게 빠질 때는 또 아침에 동반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먹은 것도 없는데 토해야 되는 이런 억울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그리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때 명품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20BC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갈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얘가 내려가더라도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쫓아오는 추격 매도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들뜨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뚜렷한 또 상승 신호가 나오기를 여유 있게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